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댕댕이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 함께합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의 수의사님 김지연 수의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거의 웨스턴 동물병원이 또 확장 이전을 내년쯤에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내년 한 1월 정도 네. 우리가 훨씬 더 좀 넓어지면서 더 좀 좀 편하게 편하게. 강아지들 예. 고양이들 더 편한 환경에서 돌보실 수 있도록 확장 이전하신다니까요. 웨스턴 동물병원 지금부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의 주치를 좀 확실한 주치 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꼭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계신 그 자리도 사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오시는 네. 너무나도 감사한데 더 넓은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되게 유익한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 예방 접종, 그 네. 4대 예방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지침 사항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여름철이어서 또 굉장히 많이들 병원에 자주 온다라고. 자주 와요. 어. 첫 번째 다뤘던 피부병, 뭐 그다음에 감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고요. 강아지 감기도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도 요즘에 기침을 하면서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강아지 고양이도 네. 냉방병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면역이 약해져요. 여름철이다 보나. 아, 예, 그래서 사람이랑 예, 똑같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감기나 이런 기침 증상으로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고열에 시달리면서 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기침을 하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보호자님이 잘 모르세요. 기침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캣 그리고 고양이는 약간 토하는 듯한 약간 아. 그런 증상을 해요. 근데 기침인지 모르고 비디오를 찍어서 오시면은 오히려 저희가 빨리 판독을 하는데 기침인지 모르고 자꾸 토해요. 근데 이제 목을 만져보게 되면 캣캣거리죠. 이제 목에 염증이 있고. 우리 어른 사람들이 그 기침이랑은 약간 다르군요. 달라요. 예. 음. 그래서 처음 길러보시는 분들은 이 기침인지 네. 얘가 소화가 안 돼서 이러는지 잘 모르는 약간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기침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약을 먹이면은 뭐 증상이 금방 호전이 되기도 하나요? 그거는 이제 병원 내원하시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나 피 검사나 뭐 진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진단이 또 여러 군데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 달라집니다. 아, 좋습니다. 달라지는구나. 네. 와 진짜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나도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 웨스턴 동물병원에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찾아가 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 김지연 수의사님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저희들에게 마구 던져주시기 바랄게요.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집에 있는 댕댕이들이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다리를 홀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주저앉아 있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셔가지고 보호자님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 그때 가장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제 뒷다리 질병 중에 하나인 슬개골 탈구, 그다음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골 탈구가 이게 뭐 사람이 느끼는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큰 고통이 함께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그런 고통이 함께 하나요? 고양이는 이런 질병이 거의 없고요. 오. 네, 이제 이거는 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 아니 근데 왜 고양이는 이런 질환이? 왜냐면 고양이는 이제 뼈 구조상 탈골이나 인대가 파열이 거의 없어요. 더 단단한가? 아니, 더 유연하죠. 더 유연하고 네. 네, 유연해서. 그러면은 강아지들은 좀 빈번하다라고 합니다.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이 쓸개골 탈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쓸개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슬개골은 무릎뼈죠. 무릎에. 무릎뼈. 우리 사람도 무릎 중간에 보면 뼈가 있잖아요. 음. 똑같이 강아지도 개 무릎 중간에 뼈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원래 있던 자리 무릎 관절 중앙에서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그 빠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근데 쓸개골 탈구라고 하면은 그럼 무릎 관절에 이제 들어가는 쓸개골이 탈구가 말 그대로 빠지는 거죠. 이게 예. 빠져요. 네, 그 빠지는데 네. 주로 근데 어린 나이에 발성을 해요. 어린 나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 5, 6개월에서 발생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그런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품종이 많고 또 성장하면서 진행이 되는 발달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종류가 또 있어요. 주로 한인분들이 선호하시는 작은 품종들, 포메라니안, 말티스, 푸들,
비숑, 요크셔터 이런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실제로. 네. 소형 견종이 대부분 약간 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슬개골은 이게 무릎 관절에 이렇게 약간 안에 깊이 홈을 가지고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그 홈이 얇게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아이들은 뼈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죠. 빠지게 된다고요. 아 이게 얼마나 아플까 좀. 이 집에 들어가면 특히 이 소형견들 가운데서도 특히 말티즈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점핑하죠. 너무 높이 점핑하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톡 빠질 수 있어요. 네. 너무 귀여운데 그 모습이 네. 그러다가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많이 빠져요. 네. 아우 이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이거를 견주 못 입장에서. 뛰게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못 뛰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우선 요거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한번 우리 반려동물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 집에서. 요거는 보호자님도 만져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무릎뼈를 살짝 만지면 확 돌아가거나 뚝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네. 그래요? 네. 약간 두둑 약간 네, 약간 두두두 맞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약간 두둑 막 이런 소리 네네네네. 날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1기는 빠져나가지만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별로 그냥 몰라요. 주인도 모르고 경미한 반려동물도 상태군요. 경미한 네. 상태에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시다가 이 1기가 점점 심해지면 2기로 발전이 되는데 2기는 한 번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 조인트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뭐 다리를 막 깽이처럼 들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 한 번쯤은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기가 만약에 많이 자꾸 돌아가고 빠지고 돌아오고 빠지고 이러면 이제 관절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약간 초기에는 소염제 같은 약으로 치료를 좀 하다가 만약에 자꾸 더 심해지는 3기쯤은 넘어간다. 그럼 그때는 수술로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2기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증상이 멈추고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나요? 우선은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처음에 초기 발견을 하시게 되면 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 조금 이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관절염을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댁에 있는 여러분들의 댕댕이들 한번 이렇게 쓸개로 한번 만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2기를 알려주셨는데 2기만 들어도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굉장히 아파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다리 절고 있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이가 한 2기 정도 될 거고요. 3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 있는 증세로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아픈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그냥 얘도 모르고 한쪽 다리 그런 아이들을 만져보게 되면 양쪽 그 대퇴 저 머슬이 틀려요. 예, 한쪽만 쓰기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머슬이 두터운데. 두텁고 한쪽은 머슬이 퇴축돼 있고 이런 상황으로 다니게 되죠. 한 3기 정도가 되면은 그럼 통증에 좀 익숙해져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엑스레이 상으로도 보이고 빠져나가 있는 게 완전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넣어주려고 해도 다시 또 나오고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다리가 아파 말을 할 수 맞아요. 있는데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픈데도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게 아픈 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조금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너무 이거 되게 아파요. 말씀드리면 보호자님이 아픈데 얘기 안 하는데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말을 못하는데 네. 다리를 이렇게 절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이건 아픈 거예요. 보호자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픈지를 아는 사람이어서 엄청 하면 예, 만약에 컴플레인을 했을 거예요. 저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달라고. 진짜 우리 강아지들은 속으로 진짜 얼마나 그거를 앓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3기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수술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자꾸 빠지는 그 쓸개골을 그러면은 빠지지 않게끔. 빠지지 않게끔 그 홈을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열게 되고요. 그 홈을 좀 깊게 파요. 그래서 슬개골을 그 안에 딱 정착을 시켜놓는 거죠. 안 빠지게끔. 어떤 경우에는 핀을 박는 경우도 있고요. 핀도 받고. 네. 정말 사람이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래도 빨리 회복이 돼요. 2달이면은 이제 거의 먼저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예, 오. 우리 아이도 실제로 수술했어요. 말티즈도. 아, 진짜요? 예, 얘는 한 8개월 때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오. 예, 수술했고 그래서 진짜 많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인분들이 소형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고 가시고 또 이제 회복도 하시고 또 이제 한쪽 다리가 많이 아프다 보니 또 다른 쪽 다리를 더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쪽 다리도 슬개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양쪽 다리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해 버리면 어떻게 뭐 한 걸을 번에 수도 하지 없고. 못하고 네. 한 번 따로따로. 하고 한 네. 3개월 있다가 회복이 되면 다른 쪽 다리를 하게 되고 네, 아, 이렇게 되죠. 그렇구나. 자, 지금 3기까지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4기는 얼마나 더 심할까 좀. 사기는 거의 다리를 계속 들고 있죠. 들고 있고 완전히 돌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네. 그때는 사기- 벌써 이제 밥도 안 먹고 음. 산책도 거부하고 약간 좀 이제 근육도 약간 퇴축돼 있고 아이고. 네.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면 솔직히 염증이 많이 발달될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 늦어요. 2달이면 회복될 거가 그런 아이들인 경우는 뭐 3, 4개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쉽게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1기에서 2기 뭐 물론 이 반려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동에 따라서 이 보통 기간이 뭐 한 3개월, 뭐 1년 어느 정도가 이렇게 기를 움직이는 데 걸릴까요? 그거는 다 이제 그 다 개종마다 다르겠죠? 틀려요. 네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거는 쉬워요. 한 3개월, 3, 4개월이면 넘어가고요. 네. 더 갈수록 2기에서 3기, 4기 넘어가면 더 빨라요. 아, 더 빨라요? 네. 더 그 느린 게 때문에 아니라. 초기에 관찰을 하셔가지고 좀 얘가 갑자기 깨갱이 발을 하는 것 같고 좀 아파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초기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나빠지지 않게. 맞아요. 제때에 발견을 하셔서 제때에 병원을 가시는 게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게 좀 예방을 하는 걸 텐데요. 보통 근데 3기나 4기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권하신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통증에 익숙해져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절염으로 발전이 되고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강아지가 3기 또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수술 없이 혹시 선생님 뭐 영양제나 약이나 뭐 재활로 회복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다면서요.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물론 이제 약으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저희가 몸이 많이 아픈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뭐 진통제 먹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수술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겠죠? 네,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전신 네. 마취로.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 뼈 같은 경우는 뼈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뭐 영양제로는 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술로. 근본적인 예. 문제를 고치려면 수술밖에 없다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제 계획한 게 이제 보호자님들 이걸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빨리 오셔가지고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좀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방송을 이제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우리 강아지들 옆으로 오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쓸개골 한 번씩 만져보시고 혹시라도 맞아요. 네. 쩔뚝거리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뒷다리를 한번 만져봤을 때 네. 근육이 좀 양쪽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우, 네. 튼실한 강아지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 마치 뭐 닭다리 같이 토동토동하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좀 뭔가 네. 문제가 있는 허벅지 아이들이니까. 관절이 근육이 약간 틀려요, 확실히. 네, 두께가 만져보시면. 두께가요? 네. 한번 진짜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또 빈번한 게 아니 저는 이거 보통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운동 선수들, 축구 선수들 뭐 이런 문제 있었다라는 뉴스로만 접했는데 십자인대 파열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강아지들도. 네, 저희가 많죠.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많이 파열이 되잖아요. 네. 운동하시다가. 격렬한 운동을 네, 했을 맞습니다. 텐데. 그래서 맞아요. 같은 인대가 걔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요 십자인대 파열은 소형견이나 대형견이 더 심해요, 솔직히.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인대는 이제 뼈와 연골해주는 섬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십자인대는
허벅지뼈인 대퇴골하고 종아리뼈인 경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저희 열어보면은 십자인대처럼 생겼어요. 크로스로. 그래서 십자 교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정상적으로 굽히고 펼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다리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해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걷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 두 인대가. 근데 이제 파열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큰 가나 강아지 과격한 운동, 점핑하다가 갑자기 랜딩을 잘못했거나 네. 삐걱 아니면 막 돌잖아요. 돌다가 갑자기 급격한 이제 회전 전환 아니면 떨어지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슬개골 탈구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뼈가 슬개골 타고 있는 데서 너무 동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인대를 또 파고들죠. 그래서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정말 인대 파열하고 탈구가 동시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동시에 수술하는 아이도 꽤 있어요. 네. 슬개골 탈구랑 인대랑 네,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아니 사실 운동 선수들 뭐 농구 선수들도 점프를 많이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혹은 몸싸움 같이 축구 선수들이 하다가 이렇게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아지들도 역시 과격한 그런 운동이나 혹은 네. 또 낙상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과체중, 비만. 과체중? 네. 비만도. 너무 무릎에 무리가 가서.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똑같이 과체중일 경우에는 관절에 좀 무리가 가요. 염증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딱 우리 견주분들이 봤을 때 십자인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증상들도 좀 알려주시죠. 증상이 이제 한 증상은요. 얘는 다리를 홀드하고 있어요. 다리를 딱 들고 있어요. 아파서.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아예 완전히 발을 땅에 이렇게 발을 못 디뎌요. 그러니까 웨이트 베어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다 딛지 못해요. 이 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슬개골 탈구는 땅을 디었다가 안 디뎠다가 하는데 얘는 다리를 아예 들고 있어요. 다리 한쪽을 이렇게. 저 그런 강아지들 몇 번 봤거든요. 네, 저는 길 가다가 많이 봐요. 많이 네. 이제 산책시키는 걸 유난히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저 걔 다리 좀 안 좋은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많이 보는데 좀 견주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 진짜 다리가 안 좋은 아이들을 많이 산책시킨 거는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럼요, 무리가 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리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돼. 근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 좀 관찰을 하신 다음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치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시키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회복을 해야죠. 방금 조금 전에 알려주신 쓸개골 탈구도 그렇지만 이 십자인대 파열도 이게 만약에 모른 채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은 정말 뭐 수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수술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퇴행성 관절염. 하니까 네. 진짜 조기에 치료해서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요 인대는 처음에는 약간 partial tear가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만 조금 찢어진 경우에는 조금 디딜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쭉 찢어져 버리죠. 아우. 그러다 보면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요. 그때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인대는 솔직히 엑스레이 상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각도, 무릎의 각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촉진 같은 걸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 그 상황 일단 다리 쪽 관절 부분 한번 만져보시고 전이랑 혹시 다른 부분은 없는지 조금 걷는데 약간 달라진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 가지 그 촌에서 특히 우리 멍멍이들이라 그러죠. 촌에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한쪽 발을 들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들이 좀 나면서 좀 맞아요. 불쌍했던 생각들이 좀 나네요.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쪽 발 들고 그런 거 보면은 네. 약간 소변 마렵나? 막 애교불이나 애교, 약간 그렇게도 피피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생각했었어요. 네. 와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되시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확실히 바로 아셔서 조기에 치료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목발이라고 하는 우리 보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잖아요. 맞아. 네. 강아지들은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이제 사람하고 틀린 게 강아지는 다리가 4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발로 우선은 지탱을 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인대나 이제 실개골 탈구 수술은 2달이면은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first and second 위기에는 조금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그 네네네. 다음에는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초기에 수술하시고 초기에 진단받고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 사람이랑 다른 점이 이제 다리가 4개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활동량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데 식욕도 줄어들고 잠도 더 많이 자요. 아프니까 이제 삶이 체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인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선은 뭐 다리를 아프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홀드하고 이런 건 주인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밥을 안 먹,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싫은 거죠.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좀 잠을 잠다거나 좀 이제 산책 가자 그럼 벌떡 일어나던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 싶으시면 병원에 한번 오셔야 돼요. 네. 항상 이 전조 증상 몇 네. 가지 알려주신 사항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지는 않는지 그리고 한쪽 다리를 좀 요즘 따라 들고 다니는지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살짝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기력이 좀 저하된 건 아닌지 이 전조 증상이 보일 경우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뒷발이 아플 때도 있고 앞발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네, 앞발은 사실 제가 드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뒷발은 들 수가 있나요? 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렇구나. 네. 약간 개인기처럼 네. 근데 오히려 앞발보다는 뒤쪽 뒷다리에 문제가 더 심해요. 그래요? 네,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은 네. 앞다리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다리에 뭐가 박히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리에 상처 이런 거 아니면 뭐 약간 좀 뭐가 물리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 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앞발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많이 오시고요. 뒷발은 이런 파열이나 인대 파열 아니면 이제 실개골 탈구 이런 거 아니면 또 힙 조인트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로 많이 오십니다. 하나 그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 있는 질문이어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가끔 관절염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나 봐요. 많죠. 예. 그럼 그 관절염 진단을 받은 원인은 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죠. 그런 이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리를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어. 이제 노령견, 시니어 에이지가 되면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관절이 염증이 심하고 이러면 이제 관절염 약을 먹고 관절에 좋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제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보조제. 네. 보조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이신 말인데 혹시 뭐 요즘 사료에 뭐 이렇게 섞어서 많이들 주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먹으면 네, 그러니까 도움이 너무 될까요? 어렸을 때 말고 한 어. 뭐 6살, 7살 이럴 때부터 시작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진짜 강아지 사료 요즘에 어른 영양제처럼 맞아요. 다양한 네. 막 증상에 맞게 막 강아지 유산균도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수술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퍼스큐션 다이어트가 따로 있어요. 사료 자체에 여러 관절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그렇죠. 게 훨씬 좋겠죠. 낫죠. 네. 그리고 그 강아지들 무릎 관절 혹시 관절이 안 좋다면 무릎 관절에 특히 도움이 되는 무릎 보조기도 혹시 추천을 근데 무릎 보조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래요? 원인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 그 무릎 보조기 사갖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희 그래서, 예. 사람 아대처럼 네, 그런 게 아대처럼 있어요? 갖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근데 강아지 무릎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본적인 거를 먼저 치료하시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강아지 그러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우리도 어디 뼈 아프거나 그러면은 온찜질 하잖아요. 그러게. 강아지도 찜질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그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관절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재활처럼. 하는 재활 치료를 약간 좀 레코멘드 해드려요.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네. 사람이랑 똑같아 강아지도 재활 훈련이 있다니요. 쓸개골이 처음에 탈골이 되고 나면은 강아지들이 표현을 할 때 낑낑거리기도 하나요? 좀 아프면 낑낑거리기도 해요. 어. 좀 약간 이게 좀 다 틀리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좀 약간 찡찡대는 아이들은 좀 낑낑거리기도 해요.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거나
네. 그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다리를 갑자기 굽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상황들이 관절과 연관이 있잖아요. 미리 아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다,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 하시는 분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습관들 혹시 제가,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집안에 혹시 네. 만약에 이렇게 많이 미끄러운 이제 마룻바닥이나 타일이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우리가 아기들 어렸을 때 깔아주는 그 매트 놀이방 있잖아요. 매트. 놀이방 매트. 놀이방 매트. 그런 거 좀 깔아주시면 많이 좀 아. 바닥을 푹신푹신하게. 네, 왜 그러면 이게 가다가 쭉 미끄러지잖아요. 네네. 털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방 매트를 좀 깔아주시면 좀 미끄러지지 않고 맞아요. 점핑을 했다가도 착지를 좀 포근하게 할 수 있으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심하게 이제 뭐 침대나 소파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릴 때 맞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 방석이나 두꺼운 쿠션을 깔아주면 그쪽으로 뛰어내려요. 그러면은 훨씬 더 예방이 많이 돼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카펫인 경우 있잖아요. 방이나 네. 거실이 혹시 그게 더 나을까요? 카펫이면 더 나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카펫은 또 혹시 또 카펫 사이에 뭐 진먼지 맞아요, 진드기라든가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들어갈 수 있으니 맞아요, 맞아요. 피부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이제 강아지를 반려동물 갖고 오신 분들은 아마 카펫이 다 있을 그 뭐지 어린이 매트, 패드, 놀이 있을 패드가 거예요. 네. 저희도 2개나 있어요. 네. 아니 보통 아이들은 뭐 이제 걸음마 그런 다칠까 무릎 다칠까봐 네. 또는 걸음마 할 때 또는 막 층간소음 같은 것 때문에 놀이방 매트를 무조건 필수로 깔아놓거든요. 네. 강아지를 위해서 또 그게 하나의 또 예방이 될 수 될 수 있다라고 있어요. 하니까요. 네. 그 어린이용 놀이방 매트를 또 깔아놓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이렇게 두꺼운 매- 쿠션을 방석, 방석을 방석 이제 같은 거. 그 소파나 침대 밑에 하면 뛰어내릴 때 그쪽으로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살포시 뛰어내립니다. 우리 이 쓸개골 탈골은 특히 또 이 소형견에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메라니언, 말티즈, 푸들, 비숑, 뭐 요크셔 테리어 이렇게 한인분들이 좀 자주 키우시는 견종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견종. 그렇죠. 아이들 한번 이렇게 쓸개골 좀 만져주면서 아이고 하면서 마사지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하면서. 그쵸? 네네네. 맞아요. 힘들었구나 하면서. 지금 유튜브로도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주셨는데 일단 펭수 아빠님은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거주를 하셨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그때 키우셨대요. 근데 잘못된 방법인 건 알지만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처음에 잘 모르셔서 막 쎄쎄쎄 놀이 같은 걸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느 날 더운 날 웃으면 안 돼. 왜 웃어? 아니 쎄쎄쎄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서 이거 아니에요? 네. 그 고관절 많이 나가는데. 네. 아 정말요? 네. 근데 어느 날 더운 날씨 때문인지 무지개 다리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넌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셨나 봐요.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강아지 키우기가 좀 두려워요, 유유하셨어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예, 음. 이제 아무래도 네 발로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립 보행을 자꾸 시키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아, 네. 그것도 안 좋을 수 있구나. 네. 사람이 왜 외발로 계속 막 이렇게 콩콩콩 뛰는 그런 거랑 같은 그렇죠. 부담이 네네네. 네. 음. 그럼 척추가 우리는 이게 직립돼 있지만 네. 얘들은 이제 가로로 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시켜요. 이렇게 간식 주면서 서 있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 개인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가 안 가는 좋은 거구나. 뭐 고관절이라든가 무릎까지 무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시켜요. 막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두 발 들면은 그걸 잡고 손으로 잡고 한번 어. 걸어볼까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 번씩 한 10발자국 정도 걷고 네, 그거 많이들 이제- 장난치실 것 그리고 막 같아요. 네. 하이파이브 하자고 막 하이파이브 그런 하자고. 경우 있잖아요. 아.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우리 사계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모메리언 헤어컷을 하셨대요. 모메리언? 헤어컷? 모메리언 헤어컷? 뭐 새로운 또 헤어컷인가 봐요. 모메리언 헤어컷을 하고 나면 털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헤어를 다시 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메리언 헤어컷 그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 헤어가 안 나는 원인은 헤어컷 한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이제 뭐 갑상선이라든가 어떤 그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가 안 날 수 있어요. 아니면 피부 질환이 생겼거나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수의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분명히 제 생각에 헤어컷을 그 애견 미용 샵 있죠. 거기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병원이 아니라 네네. 그쪽에 다시 한번 좀 모메리언 헤어컷이 일단은 뭔지 저희가 잘 저도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가- 포메리언 네. 뭐 헤어컷 뭐 이런 건가요? 제 잘 생각에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닐까요? 위에만 좀 남겨놓고 옆에 다 미는 거 있잖아요. 아 모히칸 스타일로. 막 그런 스타일. 네. 어. 가끔 강아지들도 네. 그 진짜 저는 항상 깜짝 놀라는 게 여기 외국분 백인분들도 네네. 주인이랑 똑같아요.
느낌이. 생긴 아 게. 맞아요, 맞아요. 전 진짜로 보호자님하고 걔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닮는다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닮아요, 닮아요. 먹는 게 비슷해서 그런가? 아니 너무 신기해. 그 뭔지 아시죠? 어. 네, 헤어컷도 닮아요, 진짜. 그래서 약간 요즘 그 여기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헤어컷 그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데 어쨌든 다 한번 네, 그거는 물어보시기를. 제가 볼 때는 네. 병원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실 것 같아요. 이것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헤어컷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강아지들 뭐 예를 들어서 귀를 염색한다거나 뭐 이런 맞아, 경우들 맞아. 있잖아요. 이게 강아지에게 굉장히 안 좋다는데 어때요? 근데 귀를 가끔 염색하는 거는 귀 안쪽에 들어가는 염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끝에만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가끔 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염색을 하거나 이러면 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한때 그게 유행했었는데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프로콘인가 그 네. 강아지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 부분만 막 핑크색이라든지 음. 막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해서 진짜 염색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한때 이거를 학대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비가 항상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 핑크색으로 또 맞아, 이렇게 맞아. 염색을 한 강아지들을 보고 좀 저거 너무 투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는 이제 미용실 가서 염색을 하면서 우리는 염색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 미용 때문에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의 미용이 아니고 주인의 욕심 맞아. 때문에 하고 네. 그 시간을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하면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저런 염색할 아이를 보면은. 본인의 네. 선택이 아닌 거니까. 그치. 맞습니다. 이 모메리언 헤어컷이 삭발이었대요. 아 삭발. 삭발. 삭발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셨고 우리 포메네리안 헤어컷 했는데 털이 안 나요. 삭발을 그거는 제가 볼 때 삭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몸에 어떤 그 내분비 기관이나 아니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털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럼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네, 가서 피 검사나 이런 걸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또 좋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막 이런저런 알찬 내용들을 보내주셨어요. 실제 지인분이 용건님 지인분이 강아지랑 진짜 대화가 가능해서 그랬어? 어디 그런데 그럼 뻥뻥 이러고 있으면 정말 이게 대화하는 정말 주인들도 견주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용왕님께서 사람이든 동물도 어쨌든 과체중하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우리 특히 오늘은 고양이는 조금 예외적이고 고양이는 이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없다라고 하고요. 강아지에게서 흔히 보이는 개에서 흔히 보이는 쓸개골탈구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특히 또 우리 강아지들 앞다리를 들면서 애교 떠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시기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하게 우리 댕댕이들, 우리 그 외환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알려주신 분, 우리 웨스턴 동물병원의 김지연 수의사님이었고요.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은요 웨스턴하고 베니스 그쪽에 사이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733-2500입니다. 323-733-2500 웨스턴 동물병원 우리 김지현 수의사님 찾아가 보시면요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또 돌봐주실 테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일주일 가운데 언제 나오시죠? 병원에? 저희는 거의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있어요. 내내? 먼데이에서 세러데이. 근데 네. 가끔 이제 수요일 날 다른 분이 나오시기도 해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을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수의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